사실을 알아낸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로 현재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이후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우한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이 연구소 인근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의 기관 한 국내 전문가는 그 넓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신을 박멸시킬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한을 정면 공격했다는 건 거의 복권 1등 당첨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한 폐렴의 원인으로 현지 수산물 시장이나 야생동물을 지목하며 주의를 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한 진인탄병원 연구진도 최근 국제의학학술질환셋에 게재한 논문에서 우한 폐렴의 발원지가 여러 곳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우한 폐렴 초기 환자 4명 중 최초 감염자를 포함한 3명이 현안 수산물 시장을 전혀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눈이 우한 연구소로 쏠리는 이유입니다. 현안 수산물 시장과 30km 떨어진 이 연구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생물 안전도인 4등급을 충족하도록 설계됐으며 사스, 에볼라 등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주간지 상명지에 따르면 중국이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4등급 실험실 건설을 추진한 것은 2003년 사스 사태 직후지만 중국의 생물학 무기 개발 가능성 때문에 당시 프랑스 안보기관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생물학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라파랭 당시 프랑스 총리가 이 프로젝트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정된 프랑스 업체 대신 해방군 소속의 자국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양국 외교 마찰이 고조되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10년이 훌쩍 지난 2017년에야 문을 열었고 카진 웨브 프랑스 총리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전 세계 54곳으로 모두 안전 문제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4등급 실험실이 1981년 개관했지만 안전성이 확보된 2015년까지 위험성이 낮은 균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 베이징의 생물학연구소에서 사스 바이러스를 유출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전문가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미국의 생물안전 전문가 팀 트레바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없는 중국에서 이런 연구소가 안전하게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3일 영국 데일리 메일이 이 발언을 다시 보도하면서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우한 수산물 시장에 온통 쏠렸던 관심이 단번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당초 이 연구소에 영장류 실험도 위험 요소로 제기됐습니다. 바이러스를 테스트할 때 사람과 가까운 영장류 모델이 필요한데 우한 연구소에서는 서방과 달리 영장류 실험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러커스 대학의 풍자 생물학자 리차드 에브라이트 박사는 원숭이 연구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숭이들은 다루기 쉽지 않아 핥히거나 물리면 연구원이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일리 메일 보도 이후 우한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생물학 무기일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생물학적 능력을 연구한 데니시 램전 이스라엘 방위군 정보분석관은 24일 워싱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비밀리에 개발하는 생물학 무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우려는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국 연구진은 두 가지 바이러스를 혼합해 슈퍼독감 바이러스를 만들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될 경우 수억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는 과학적 가치에 비해 위험이 너무나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캐나다 국가미생물연구소에서 일하던 중국의 학자 추샹궈 부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샘플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소속된 중국 과학원으로 몰래 반출한 혐의로 강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하버드 메디컬 센터의 연구소의 중국인 연구원이 암세포 샘플을 수화물 양말 속에 넣어 출국하려다 FBI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중국 남방과기대 허쟁구이 교수는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한 룰루, 나나라고 불리는 쌍둥이 여아를 탄생시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정부는 자국과 외국인들의 DNA 정보를 수집하는가 하면 세계 최초로 원숭이를 복제하기도 했으며 양심수를 전기이식에 사용한다는 소식도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같이 생명을 이용해 각종 무분별한 실험을 하는 것은 생명을 단순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황급하게 한 사람을 베이징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로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입니다. 그는 출발하면서 중국과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베이징에 도착해서는 엉뚱하게 중국 찬양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는 시진핑 앞에서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자세로 중국이 우한 폐렴을 잘 통제할 것으로 믿는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약속과 중국의 투명성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민 반응을 할 필요 없다. 침착해야 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조치도 비판했습니다. 이같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중국 대변인이나 다름없는 행보는 이번 사태 내내 이어져 왔으며 아직까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달 중순까지 환자 수를 41명으로 발표했지만 홍콩, 대만, 태국 등 중국 밖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의심 환자가 속출하자 은폐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WHO는 환자가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만 발생했다. 사람 간 감염이 없다는 중국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면서 전 세계를 안심시켰습니다. WHO는 또 우한 여행도 제한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일찌감치 여행 경보를 발령한 미국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환자가 폭증하고 세계 각국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WHO는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놓고 23일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이 회의는 위원들의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이례적으로 연속 이틀이나 열렸지만 결국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시 MBC 방송은 26일 우한 폐렴이 최소 10개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망자 수가 날로 늘고 있는데 WHO는 아직도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압력에 WHO는 우한 폐렴 위험 순위를 뒤늦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위험 순위를 보통으로 표기했다가 높음으로 고친 겁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중화권 네티즌들은 WHO도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이었구나. 돈을 얼마나 받은 거야. 해산시켜야 한다. WHO가 아니라 CHO라고 불러야 한다라며 비난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칭중 행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사무총장 경선 당시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을 막대한 돈으로 매수해 그의 당선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간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각종 국제기구에 침투해왔으며 그중 WHO는 가장 먼저 침투에 성공한 유엔기구입니다. 게브레예수스의 전임인 마거리첸 역시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투표에 동원한 덕분에 WHO 사무총장에 선출됐습니다. 2013년 중국에서 조류 독감이 터졌을 때 중국 정부가 쉬쉬하는 바람에 크게 확산됐는데도 마거리첸은 중국이 조류 독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막았다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또 2016년 국제사회가 파룬금 수련자 등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장기적 출만행을 규탄하는 상황에서 마거리첸은 베이징 장기이식 대회에 참석해 중국의 이른바 장기이식 개혁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국제기구까지 포섭했지만 또다시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앞서 WHO는 해외에서 사람 간 전염이 없다는 이유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는데 최근 독일과 대만, 일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차 감염 사례가 나온 겁니다. WHO의 국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발병 국가의 출입국, 여행, 무역 제한이 권고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을 회견할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마라고까지 규정하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같은 절박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에릭 딩 박사 등 전문가들은 WHO가 대중의 안전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울 경우 전 세계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태 축소에 안강힘을 쓰고 있는 중국은 29일 사스 권위자인 중난산 등 여러 중국 전문가를 통해 폐렴 확산세가 앞으로 10일 안에 누그러들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전날 홍콩대 전염병력학 통제센터를 이끄는 가브리엘 렁 교수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절정에 이르고 환자 수가 수십만에 이를 것이란 전망에 대한 대응인 셈입니다. 향후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는 알 수 없지만 갈수록 많은 학자, 정치인과 국제기구들이 중국 공산당에 포석되면서